1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신생기업, 바로 유니콘 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벤처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15개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 6위. 미국, 중국, 인도와 같은 대국들을 제외하면 우리는 영국, 독일 등의 스타트업 선진국들과 경쟁하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2021년 8월 기준 6개의 유니콘을 갖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그 나라의 경제 활력도의 결과물이자 해당 국가의 미래 성장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일본경제신문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를 꾸준히 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한국의 신기업 등장을 다룬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입니다. 그 제목은 한국에선 빅테크 스타트업이 뜬다. 우선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기사엔 쿠팡도 일부 언급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쿠팡이 언급된 기사를 소개드리면 그들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표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충분히 이해하고 또 남음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파괴적 시장 지배 방식과 더불어 가혹한 노동 조건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외신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유니콘 이야기에서 쿠팡은 빠질 수 없는 기업이긴 합니다. 이 때문에 쿠팡을 빼고 소개할까 고민하다가도 그러면 왜곡된 반쪽짜리 전달이 되는 것 같아 넣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국은 거대 기술 스타트업의 온상이 되고 있다. CB인사이츠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생명공학, 차량 호출 및 온라인 결제와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10여 개의 유니콘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이제 한국은 새로운 기업들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한국과 비교해 그 인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다. 지난 3월에는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쿠팡이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됐다.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 쿠팡의 시장 가치는 약 690억 달러. 한국의 게임 개발사인 크래프터는 최대 4조 3천억 원으로 한국 최대 규모에 육박하는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독립기업의 부상은 가족 소유의 대기업이 경제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한국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 특성이 한국 스타트업이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 나라엔 초고속 모바일 광대역이 널리 퍼져 있고 소수의 대도시에 대다수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부유하고 기술에 정통한 많은 국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인구는 약 5,200만 명으로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합친 것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알토스 벤처 매니지먼트의 공동 창업자인 김한 씨는 말한다. 투자자들은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해서 간과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특히 한국에 얼마나 많은 시장 잠재력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한국인들의 휴대전화 사용량과 소비 성향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캘리포니아 멘토파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한국에선 거의 모든 가정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잠재적인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큰 곳이 한국이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소비자들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으며 열려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소매 규모 중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다. 또한 60% 이상의 사람들이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와 같은 또 다른 선진적 아시아 시장과 독일과 같은 주요 경제국보다 높은 것이다. 토스앱을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 이 한국의 유니콘은 최근 결제 및 주식 거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70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4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벤처 캐피털 자금을 조달했다. 이 회사는 또한 한국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에 혜택을 받았다. 이는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어 가는 중국, 미국 및 유럽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 나라는 미국 중소기업청과 같이 중소기업을 다루는 내각급 기구인 중소기업벤처부를 두고 있다. 이는 젊은 기업이 자금을 유치하고 세금, 교육, 연구개발을 지원받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분기 벤처캐피털 투자액이 1조 2,500억 원에 달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진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집중하며 자신들의 글로벌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재벌의 영향력을 다소 억제시키면서 국내 시장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예전에 타다와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을 때 국가적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타다 이슈의 본질에 대해 저는 규제 문제라기보다는 생존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성 언론 중심으로 규제가 과하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도 잠시 언급하듯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육성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이며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1,000억 원 미만의 아기 유니콘 40여 기업, 1,000억 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 기업 57개를 선정하고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에 기반을 둔 벤처캐피털사의 지성배 대표는 말한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꾸고 일부 재벌을 대체해 국가의 전체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투자 대상에는 쿠팡, 크래프트, 하이브가 포함된다.
하이브는 한국의 보이그룹 BTS의 매니지먼트 회사다. 마찬가지로 비바 리퍼블리카의 창업자 이 씨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중공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소프트웨어나 다른 종류의 정보기술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더 큰 재정적 보상을 받기 위해 대졸자들이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것에 점점 더 끌리는 세대 변화가 분명하다고 말한다. 10년 안에 한국 기업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겁니다. 알토스의 김 씨 등 일군의 전문가들은 쿠팡 상장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회사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했던 그는 말한다. 몇 년 전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한국의 수익성 회수 사례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전자상거래 그룹이 주식시장에 데뷔한 후 뮤추얼 펀드 매니저와 헤지 펀드 매니저들은 차기 쿠팡은 누구인가? 라는 또 다른 질문들을 그에게 해온다. 투자 이슈를 다루며 기업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매체적 특성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 윤리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는 그런 기사라는 한계점은 있는데요. 기사에선 다루지 않지만 쿠팡의 국내 영업 행태가 그 필요성을 증명하듯 지원책은 지원책대로 가더라도 최소한의 윤리성은 담보할 수 있는 규제도 함께 가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해당 기업 자체에게도 계속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